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족세 잠시 풀린다. 1년이죠. 5월부터 다주택자도 실수요자도 귀한 기회이다 라고 기사가 다뤄졌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지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다주택자 때문에 주택이 오른다. 다주택자를 없애면 시장이 선순환한다. 다주택자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런 쪽도 있고, 다주택자가 있어야지 급매도 나오고 전세나 어떤 월세 공급도 된다. 다주택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리고 양도세를 중과를 해야 다주택자가 없어진다. 양도세를 중과하면 물건이 못 나온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 오랜 기간과 많은 논쟁 끝에 결론은 일단은 양도세 중과를 좀 유예를 해줘야 물건이 나와서 시장에 좀 선작용을 한다는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인수위가 이제 들어오면서 5월 달부터 한 5월 11일이죠. 그때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가 1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조건적인 다주택자 혜택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움직이지 않거든요. 자, 보시면 혜택을 받는 자와 혜택을 못 받는 자, 그리고 억울한 사람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자, 여러분이 버티다 못해서 다주택자인데 물건을 던졌어요. 양도세 중과 때려 맞으면서. 양도세 중과 3주택자 이상 30% 때려 맞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미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주겠대요.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죠. 소급 적용은 안 될 테니까요. 또 한편에선 안 팔리니까 버텼더니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세를 더 낮춰도 됩니다. 왜냐면 세금을 중과세로 때려 맞느니 어느 정도 시세를 낮춰도 나한테 남는 돈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덜 억울해요. 이 사람은 혜택을 누리겠죠. 자,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면 아무래도 물건이 나올 테니까 지역별로 단지별로 다르겠지만 물건이 늘어나면서 좀 더 저렴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진리죠. 경쟁이 붙으면 먼저 팔고 싶어서 호가를 내리는 게 원칙이고,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호가의 여유가 많은 건 모두가 공통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금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요소가 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 이 기사에 약간 편승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거부 반응을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기사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단순하게 정리를 해봐요. 다주택자들은 일단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무조건 다 때려 맞을 거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고 있는데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나왔잖아요. 5월 달부터. 다시 얘기해서 5월 달에 잔금을 받으면 5월 11일 이후로 잔금을 받으면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딱 받으면 종부세도 피해갈 수 있고 양도세 중과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이 크겠죠. 이걸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혜택이 크면 그만큼 많이 양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5월 달에는 굉장히 좀 놀라울 정도로 괜찮은 금매가 소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잘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전세가도 쳐다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수요자 분들은 이걸 좀 잡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잡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면은 우리 이미지가 어떻죠? 그렇죠?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면은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던질 거란 기대 심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세가 내려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세가 정체된다. 시세가 내려간다는 생각이 딱 들면은 사람들은 집을 안 사요. 무조건 뒤로 미루고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한 상품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두렵기도 하고 더 떨어질 거란 기대 심리도 있고 내가 더 싸게 사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5월 달에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이 혜택을 노린 일부 급매물이 나온다 해도 이게 스타트점. 여기서부터 이대로 쭉 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꽤 많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가봐야 합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다주택자가 지금까지 왜 안 팔았죠, 여러분? 왜 안 팔았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다주택자들이 안 팔기에는 그동안 규제가 너무 냉혹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세금이란 세금은 다 때려맞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 보유세로 계속 돈이 뜯겨 나갔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팔 수도 없고요. 취득세 내면은 12.4%고요. 하여튼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괜찮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잡아야 될 포인트는 하나죠. 다주택자는 본인이 받을 혜택이 없을 때 못 판다 또는 안 판다가 맞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네가 지금 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무서워서 싸게 팔 애들은 옛날에 다 팔았고 지금 그럴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있겠죠. 100%는 없으니까. 아무튼 무서워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혜택이 좋아서 싸게 판다라고 정리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받을 혜택을 따져봐요. 다주택자들이 받을 혜택이 뭐예요? 양도세 중과 유예, 그리고 종부세 면제, 그리고 새겨져 있는 매물을 싸게 처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혜택이 언제 제일 강할까요? 일단은 부동산 시세가 내려가고 있다 또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포감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공포심에 던지진 않는다. 그런데 이때는 달라요. 내가 얻을 혜택이 충분히 있는데 그 시세가 내려가면서 내가 얻을 혜택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면은 던지는 매물은 나와요. 다른 겁니다. 단순히 공포심엔 안 던져도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이 줄어들 것 같으면 조급함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 얘네도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5월 달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가 들어가면 매물을 서로 던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던지겠죠. 그 안에 누가 껴져 있죠? 종부세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못 팔고 참았던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얘네가 겹쳐서 경쟁이 제일 심할 수가 있어요. 제 판단에는 5월 달에 제일 큰 금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중간은 뒤로 가면 뭐가 있냐면 종부세를 때려 맞으면 싸게 팔기 싫어져요. 내가 낼 종부세를 전가하고 싶어지고 여태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종부세나 어떤 세금에 대한 전가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이 지나가면 약간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고 뒤로 가면 7월 달, 8월 달에 임대차 3법 한 바퀴 때문에 전세가의 불안정이 오면은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지나서 6, 7, 8월로 가면 이 현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을 내보면 5, 6, 7, 8, 5, 6, 7, 8 4개월을 따졌을 때 5월 달이 제일 유리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금매를 잡으실 거면 5월 달에 잔금을 치러서라도 5월 달에 여러분이 보기에 이 정도면 진짜 싸다라는 걸 잡는 게 좋은데 제가 굳이 영상을 왜 만드냐면 두고 보시면 여러분은 못 잡을 겁니다. 못 잡아요. 그리고 저한테 지금 비난하고 싶으신 분들이 막 지금 키보드에 손이 가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는데 왜 사라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못 맞추는 게 맞아요. 제 의견이에요, 여러분. 제 의견인데 제 경험상 이렇게 따지는 게 맞아요. 5월 달에 혜택이 제일 크기 때문에 5월 달에 제일 싼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몰리니까요. 그게 아니면 생각을 해보세요. 5월 달에 얘네끼리 던졌어요. 싼 게 막 나왔어요. 그리고 얘네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보면 다주택자들은 정말 끝까지 버텼거든요. 얘네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다가 금매가 소진이 되면서 진짜 싼 매물들은 없어지는데 뒤로 가면서 종부세 때려 맞고 7월, 8월 되면서 임대차 3법 부작용 때문에 전세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자극을 받아서 시세가 다시 올라가면 여러분이 다주택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5, 6, 7, 8에서 8월 달에 파시겠어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내년 5월 달에 파시겠어요? 참고로 내년 5월 달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됩니다. 그러면 또 요번 5월 달에 싼 매물 한번 쫙 나왔다가 내년 5월 가까워지면서 다시 한번 쏠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랬어요. 그리고 내년 5월이 넘어가면 또 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간을 정해두면 부작용이 있고 쏠림 현상이 있고 이게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 니는 다주택자한테 무조건 혜택을 주라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좀 아낄게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여러분이 보시기엔 빈틈이 있겠지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여태까지 제법 시장은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5월 달에 한번 쏠리고 6, 7, 8월에 호가 올라가면은 안 팔고 기다리다가 내년 5월 달까지 기다려서 양도세 중과 혜택을 받고 팔겠죠. 왜? 이미 종부세 때려 맞았고 시세는 올라가고 있고 금매물은 다 빠졌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예외사항은 뭐예요? 5월 달에 이게 너무 심해서 시장이 쭉 내려가는 건데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이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은데 제 채널 쭉 봐오셨고 내 집 마련 계획 있으시고 금매를 찾는 분이라면 5월 달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하기 되게 예민하고 좀 뭔가 이상하게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좀 겁나긴 해요. 그래도 저라면 제 가족이라면 5월달에 금매 나오면 그거 잡습니다. 근데 전 너무 먼저 움직여 놨고 저 멤버십 듣는 분들은 아시죠? 저는 다 먼저 움직여 놨는데 움직여 놨다가 지금 마이너스 뜬 것도 있어요. 시장이 제 생각과 약간 다르게 움직여서. 어쨌건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5월달에 여기 보시면 실수요자도 귀한 기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5월달 한 달이 나한테 왜 좋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